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좀 과도하게 희망 회로를 많이 돌린 측면이 있어요, 일부러. 어. 그래서 국민들이 좀 속 시원하게 들으실 만한 거리를 좀 던질 가능성이 있다. 네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도 좀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 어. 이 회견을 좀 일찍 하신다고 하니 그렇죠. 뭔가 결심이 쓰고 뭐가 있으니까 먼저 하는 거 아니겠냐. 거기까지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죄송합니다. 그까지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한 2시간 20분 정도 이번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2시간 네. 20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글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또 출근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들으면서도 계속 진솔한 듯 하면서도 무슨 얘기지? 약간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약간 그런 대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속상해서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진짜 보수 정부가 잘 성공하기를 바라는 건데 저희가 이번 또 기자회견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앞당겨서 하시니까 그래도 전향적인 어떤 멘트가 좀 세게 나오지 않겠냐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그 기대는 일단 헛것이 된 그런 좀 네, 일단 그렇게 느낌입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음. 앞으로는 그러면 좀 대통령께서 오늘의 이 기자회견에서도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다라고 한다면 변하거나 뭔가 좀 전향적인 모습은 거의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까지도 좀 드는데요. 윤 네. 대통령이 그 크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음. 바꾸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윤 네네.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이제 절반 지났고 그렇죠. 앞으로도 이러한 국정 기조, 이러한 이슈에 대한 반응, 이러한 인사 방향 네네. 익숙한 것이 또 반복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냉정하게 네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음. 작업을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네네. 오늘 물론 이 회견 보시고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 뭐 친윤이든 친한이든 많은 것 같아요. 친윤 분들은 네네네. 뭐 저보고 별얘기 다 하던데 어.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목표가 네네. 상식적인 보수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누가 됐건 간에 그 과업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저는 지원한다. 저는 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 그렇죠. 정치 낭인 아니에요. 음. 직업이 없고 여의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정치 낭인인데 저는 네네.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예, 있으시죠? 그러니까 네. 자,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음.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물론 아주 미약한 아주 작은 사람인데 제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속을 좀 시원하게 하실 수 있을 만한 좀 너무 음. 걱정 안 하시게 저는 그 역할이라고 봐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지금 얘기해 주셨던 그 친윤 쪽에 계시는 분들의 리액션이나 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네. 진솔하게 하셨다. 진솔했다. 가감 없이 말씀하신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말씀대로 미국 대통령 선거도 끝났으니 네네. 이제는 국정 하시는데 도움을 좀 드리는 방향으로 가자. 어. 일부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네네. 거기에 이제 더해서 저는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맞아요. 음. 예,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솔하게 느껴졌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공개를 하셨고, 근데 이제 결국에 저희가 관심이 있었고 제일 좀 기대를 했던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요런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조치가 예. 없었죠. 조치가 조치가. 예, 그렇죠. 물리적인 조치에 대한 말씀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네. 특감도 그렇고 특검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이러이러한 염려가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기보다도 약간 좀 왜 이러이러한 염려가 있었나 약간 좀 이런 한을 좀 얘기하시는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진솔하다는 것에 대해서 뭐가 진솔했느냐 이렇게 음. 질문하신 분이 있네요. 윤 네네. 대통령 감정과 그 동안의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과도하게 공격받은 것에 대한 본인의 소회 이런 것들은 진솔했어요. 근데 저는 네네.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음.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고 있다. 그렇죠. 예. 악마화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용산의 대응과 또 용산에서 생각하는 그 방향이 좀 달라서 국민들의 여론을 악화시킨 부분, 여기에 대한 해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앞부분만 말씀하신 그 부분, 그게 지금 국민들로부터 공감 얻기가 어렵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과도하게 공격받고 악마되어 있다. 이거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수 지지층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초반에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막 공격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한 30-40%대가 됐었는데 그렇죠. 그게 왜 도대체 10%대가 됐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이죠. 네. 윤 대통령이 여러 말씀하셨습니다. 뭐 명태균 씨 관련한 얘기도 명태균이라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국민이 가장 원초적으로 의문을 갖는 부분, 그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뭐냐? 네네. 아니 어떻게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일을 같이 할 수 있었느냐? 취임식 전날에 어떻게 그 바쁜 시간에 전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김 여사 경우를 빗대서 뭐 별로 그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거나, 네네. 뭐 전화번호 뭐 전화를 바꿨어야 되는데 네네. 계속 인연을 끊지 못하고 소통을 한 게 잘못이다. 이 정도만 했지 왜 그런 사람을 거르지 못했느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원초적인 답변이 없었으니까 이게 그쵸. 공허한 거예요, 뒤가. 그러니까요. 그냥 말씀이 딱 그 공허했다라는 말씀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 20분 동안 뭔가 그래도 대통령께서 좋아 그대로 가 약간 이런 좀 속 시원한 그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는 했는데 그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좀 회담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 뭐 저희가 하나하나씩을 좀 보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국민들께 사과부터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제 주변 일로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렸다. 부덕에 소치고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과에 대해 가지고 부산일보 기자분께서 굉장히 좀 뼈 때리는 질문을 또 끝부분에 했습니다. 그 저희가 영상이 좀 준비가 된 혹시 준비 다 됐을까요, PD님? 네, 그 영상 하나 좀 보고 일단 가겠습니다. 사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흔히들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에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치 이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해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딱 집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 거고 워낙 많은 얘기들이 저도 뭐 제 아내와 관련한 이런 기사를 꼼꼼하게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것을 딱 집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뭐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일보 기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점에서 딱 집어서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죠. 그리고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나 잘못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언론에 뭐 민주당에서 뭐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뭐 무슨 짜집기가 됐느니 뭐 소리를 집어넣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맞네 아니네 하고 그걸 다퉈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인정할 수도 있고 없을 것도 있고 해서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아까 일단은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막 다니고 있어서 저도 뭐 그거를 그러나 어찌 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과거에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 그 부인의 어떤 그 소통이 저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불필요한 얘기들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 거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무슨 뭐 아까 얘기한 뭡니까 뭐 창원 무슨 뭐 공단 어쩌고 하는 거를 제가 그러면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거기에 뭐 개입을 해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모략입니다. 그런 거는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다만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국민들이 이런 거를 걱정 끼쳐드린 거는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안 생기도록 더 조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지금 기자 두 분의 질문과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도 들었는데요. 부산일보 기자와 경향신문 두 기자의 일단 질문이었고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댓글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동문서답이다, 횡설수설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많은데 일단 저거를 제가 뭐 최대한 감정을 제외하고 그냥 저 영상을 봤을 때도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대변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냐 결론은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두 기자들의 질문이 예를 들어 맨 마지막에 했던 박승봉 기자 얘기는 사과하신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대통령 대답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 너무 많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뭔가 들어봤더니 네네. 너무 의혹 제기가 산만하여 네네. 내가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처신이 잘못돼서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대한 시각이 저와 다르다고 보이는 거예요. 박석호 기자는 네네. 부장급이에요. 그렇습니까? 연차가 꽤 되고 제가 한 달 전에 저녁 같이 한번 했어요. 네네네. 굉장히 내공이 있는 기자였고 네. 딱 기자예요. 그냥 딱 그 뭔 느낌인지 아시죠? 네네. 뭐 이렇게 뭐 휘둘리는 네, 이런 거 그런 없이. 분이 아닌데 네네. 오늘 딱 마지막에 그렇게 질문하셨고 박승봉 기자는 굉장히 가까운 기자입니다. 저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매체는 경향이지만 네네. 경향신문이지만 이렇게 너무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중간적 입장에서 저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고 아까도 저 기자회견 끝나고 통화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얘기를 그렇습니까? 했는데 네네. 예, 지금도 뭐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자꾸 와 너무 많이 와. 그래서 이제 저분들의 질문이 네네.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뭐 치우쳐져서 저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냐는 그런 오해는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네네네. 적어도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음. 가운데 중간의 입장에서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아무 그 이념이나 뭐 음. 정파적인 이익을 배제하고 묻는다. 그런 질문이었다. 그런데 저기에 대한 대통령님의 답변이 네네. 어떻게 보면 거기서 답변을 잘했으면은 평가가 확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냉정하게. 질문 자체가 치우친 느낌도 없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질문은 되게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의혹 자체가 뭐 산만하고 의혹 자체가 너무 산파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그냥 답을 그냥 회피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회피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일단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아서 억울하고 이 오해에 대한 해명을 정말 세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많이 앞섰던 걸로 보입니다. 해명을 일단 먼저 해야 되겠다. 이 오해에 오늘은 대한. 해명이었어요. 해명에 방점을 둔 것이고 네네. 국민들이 생각했던 거는
조치였잖아요, 조치.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아직은 대통령님은 중간 단계에 있는 걸로 보이고 국민들은 어. 끝에 이제 결론을 기다리는 상황. 그래서 이 엇박자가 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엇박자가 이제 그 참모진들이나 친윤 쪽에 있으신 분들도 그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느끼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계속 대통령한테 이렇게 뭐 충원을 드리는데도 안 들으시는 걸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네. 대통령실이 물론 제가 지금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는 근무한 적이 없지만 네. 박근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대통령실에 근무해 본 그 상황하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첫째로는 아, 대통령이라면 대통령한테. 너무 멀어요. 아. 예, 그 정도 지근거리에서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정말 몇 명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조차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일단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까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걸 얘기를 해서 뭔가 바꿔보겠다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는 권한을 가진 분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 무슨 얘기 한다고 해서 음. 그게 바뀌어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보좌를 잘못해서 네네. 보좌진이 보좌를 잘못해서 대통령을 자꾸 이상한 길로 끌고 가는 거다라고 비난을 하고 인사 조치해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네네. 그 권한을 가진 분도 계속 지금 이게 맞는 건가? 나의 판단이 옳은 건가? 물론 제가 뭐 그런 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요. 글들이. 네네. 그걸 계속 그 마음을 계속 갖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권한이 대통령한테 대단히 많이 집중돼 있고 그렇죠. 예. 국회에서 절대 가방 갖고 있는 정당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여야가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싸우고 있고 극심한 여대 야소가 거의 뭐 계속 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용산도 이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한다. 그런 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